라볼 피아나, 빌드업 1위, 홍명보 감독의 축구, 월드컵에서 통할까? 예상 베스트 11은? 라볼 피아나 형태와 비대칭 3백을 쓴다. 선수 장점들을 잘 살려 어태킹 서드에서의 라인 브레이킹, 카운터와 크로스, 측면 콤비네이션 등에서 다양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홍명보 감독이 선보이는 축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축구회관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다. 굳이 대중성이 떨어지는 영어와 전술 용어들을 활용해 구구절절한 설명한 핵심은 결국 홍명보 감독이 구사하는 축구 스타일이 한국 대표팀에 잘 맞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의 스타일에 대해 롱볼 후 빠른 서포트, 하이 프레싱과 인텐서티 프레싱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깎아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지난 10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 광주FC 위 하나은행 K리그 1 2024의 2라운드.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보여주는 축구에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평소 울산 경기를 잘 보지 않는 팬들에게는 이임생 이사가 극찬했던 홍명보 축구에 대한 궁금증이 컸을 경기이기도 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오고 풀백이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라볼 피아나 전술을 홍 감독이 어떻게 쓰는지, 공격 지역에서의 뒷공간 침투나 측면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공격을 풀어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다. 결과는 무기력한 0에서 1패배였다. 이날 울산은 볼 점유율에서 55.6% 마이너스 44.4%로 앞섰지만 오히려 슈팅 수에서는 12에서 17로 더 적었다. 유효 슈팅 수 역시 3에서 4로 열세였다. 패스 횟수는 상대보다 200여 개 더 많은 625개, 성공률 89.9%였으나 결과적으로 무득점에 그친 데다 내려선 광주의 전술적인 움직임과 맞물리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웠다. 선제 실점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크로스 빈도만 높아졌다. 김경민 골키퍼의 3차례 결정적인 선방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상대 수비를 깨트리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은 뚜렷하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즐비한 전력차를 고려하면 이날 홍명보 감독의 울산은 결코 광주를 압도하지 못했다.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물론 단 한 경기일 뿐이고 모든 경기를 다 잘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이임생 이사가 극찬했던 홍 감독만의 전술적인 색깔이라도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경기였다. 이날 보여준 홍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고스란히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팬들이 갖는 실망감의 크기만 더 커지게 됐다. 각종 전술 용어를 써가며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명분을 채우려던 이임생 기술이사의 설명 역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이날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이사를 만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10년 만에 간신히 재밌는 축구도 하고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봤는데 결과적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는데 난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게 내가 우리 팬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마음을 바꾼 상황이라고 대표팀 감독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다.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한다면 재능을 가진 걸 어디에 올려놓냐에 따라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재능을 헌신 위에 올려놓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재능을 이기주의 위에 놓는다면 그렇게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팀 스포츠를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다.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 얼마나 신뢰관계를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이날 울산 서포터스는 홍명보 감독을 시즌 도중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표팀 감독 부임설에 선을 긋다가 돌연 축구협회 제안을 수락하고
구단과 팬을 등진 홍 감독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선수단이 서포터스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선수들 뒤에만 머물렀다.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너무 죄송했다. 그동안 너무 좋았었는데 물론 언젠가는 떠나야 할 시기가 오겠지만 이렇게 작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 실수로 인해 이렇게 떠나게 됐다. 정말 우리 울산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 고 사과했다. 2. 나가 울산 팬의 야유받은 홍명보. 10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은 홍명보 55 감독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열린 K리그 1, 1부 22라운드 광주전은 홍 감독이 국가대표 사령탑에 선임된 후 처음 치르는 K리그 경기였다. 킥오프를 앞두고 그의 이름이 불리자 야유가 쏟아졌다. 울산 홈팬들은 피노키오 명청한 행보,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 등 강도 높은 비난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펼쳐 보였다. 홍 감독이 착잡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본 가운데 울산은 광주 이희균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대1로 패배. 3위, 승점 39로 떨어졌다. 울산 팬들은 경기 후 선수단이 그라운드를 돌며 인사를 할 때도 플래카드를 다시 펼쳐들고 홍명보 나가를 외쳤다. 울산 팬들이 불난 이유는 홍 감독이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대표팀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가 돌연 구단을 떠나 대표팀을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팀 감독 내정 사실이 발표되기 이틀 전이었던 지난 5일에도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딱히 만날 이유가 없다 고 했던 홍 감독은 그날 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로부터 감독직을 제안받고 다음날 오전 수락 의사를 밝혔다. 홍 감독은 경기 후 2014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울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국가대표 지도자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했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의도와 상관없이 감독 후보로 거론돼 정말로 괴로웠다 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임생 이사의 제안에 밤새 고민했다. 또다시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게 솔직히 두려웠지만 어쩌면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나 자신을 버리고 대한민국 축구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게 울산 팬들에게 했던 약속을 바꾼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에 어긋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내가 모르겠다.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이라며 대표팀 부임 시기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고 덧붙였다. 이날 포항은 오베르단과 윤민호의 연속골로 강원을 2대0으로 물리치며 선두 승점 41로 뛰어올랐다. 서울은 제시 링가드의 결승골에 힘입어 대전을 2대1로 물리쳤다. 전북은 제주를 2대1로 누르며 대전을 최하위로 밀어내고 11위가 됐다. 3. 오피셜 울산 HD 홍명보 감독과 상호 계약 해지 당분간 이경수 수석 코치 대행 체제. 10일 오후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울산 HD 홍명보 감독이 광주FC와의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홍 감독은 2020년 12월 24일 울산의 11대 감독으로 부임했다.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2022년 울산의 17년 만의 리그 우승과 지난해 창단 후 첫 2연패를 이끌었다. 또 올 시즌 울산 선수단을 이끌고 내년부터 새로 개편, 확대된 국제축구연맹의 클럽 월드컵 출전권까지 선물했다. 홍 감독은 A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며 울산과의 동행이 마무리되었다. 울산은 당분간 홍 감독을 보좌해온 이경수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수 코치는 선수 은퇴 이후 2008년 모교인 숭실대학교에서 약 12년간 지도자로서 경험을 쌓았다. 이 시기 중 유리그 권역 1위, 2012, 축예대학연맹전 우승, 2013, 충계대학 축구연맹전 우승, 2017 등 업적을 세우며 2019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감독직까지 맡았다. 이경수 코치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0년에 프로 무대의 코치로 데뷔했다. 2년간의 수원 삼성의 수석 코치 그리고 스카우트로 활동했으며
2023년 울산의 수석 코치로 적을 옮겼다.